애를 혼내니까 자존감이 더 떨어지고 엄마 없는 데서 그렇죠. 이렇게 숨어서 먹더라고요. 아, 진짜 그건 네, 많습니다.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 그리고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엄마와 아빠, 부모님의 사랑, 관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육아한방 잔소리쟁이 안윤미 원장, 수사쟁이 최미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오늘은 소아 비만 편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그 심각성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진솔하게 아이들한테 얘기해 저도 못 적습니다. 그죠? 네. 정말 아이들 정말 안 먹어도 문제지만 너무 먹어서 진짜 비만인 경우도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요즘 정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소아 비만. 이게 실제로 대한비만학회에 따르게 되면 요즘 소아 청소년 비만 문제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요. 그죠. 청소년 이제 공부한다고 앉아 있고요. 운동량이 부족해서 비만이 좀 점점 많아지는 거는 제가 이해는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소아에 비만이 있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너무 과열량, 그렇죠. 고열량이죠. 과체중으로 되는 것은 이게 계속 크면서까지 그 과체중 유지되면서 소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연결되는 것이 그렇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항상 성장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아의 비만과 성인의 비만은 치료와 그 접근에 대해서 그렇죠.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소아 치료와 원래 성인 치료가 다르듯이요. 그렇죠. 비만도 분리를 해서 키도 분명히 더 커야 되고 그리고 또 뇌 발달에도 지금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무조건 어른이 하는 것처럼 뭐 안 먹고 무조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른의 큰일 다이어트, 나거든요. 뭐 단식 이런 건 안 되고요. 아이는 아이대로 그렇죠. 이제 소아는 또 그게 성장 남아 있고요. 뇌 발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아 비만의 치료는 조금 더 달라져야 되고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지만 또 같은 비만이라도 소아가 성인보다 사실 더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보통 이제 소아 비만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나중에 커서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병 같은 성인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성인이 됐을 때 예후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몸무게 관리를 잘해야지 어른이 됐을 때도 건강 관리에도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어릴 때부터 뚱뚱한 아이들 그죠? 뚱뚱한 아이들 얼마나 자존감 자체가 떨어집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 얘기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애기들 많이 오거든요. 아니, 그래서 아나운서님도 어릴 때는 비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조금 장기간 많이 해서 갑자기 몸무게가 약물 가달해서 30-40kg 했는데 그 후 안 돼서 그렇지 그때는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그렇게 별로 떨어지지 않겠죠. 그렇죠. 제가 저희 남편과 결혼한 얘기는 남편이 학교 다닐 때도 약간 통통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이렇게 살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아 비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커서 비만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를 굉장히 비만에 대해서 철저히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어머니의 자존감, 이제 아이들 스트레스 정말 좀 심각하거든요. 저희가 보통 어린이집 유치원 때는 모르는데 애들 이제 학교를 가서 이제 자기 외모에 대해서 이제 신경 쓰게 되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애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떻게 보게 되면 요즘에 뭐 왕따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엄마도 진짜 스트레스 받고 아이도 스트레스 받고 외모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애들 오게 되면 일단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일단은 아이한테 자신감을 자꾸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머니한테도 자꾸 아이한테 자꾸 왜 먹냐고 자꾸 혼내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들 그렇게 되면 더 위축이 되고 또 이게 스트레스에 있어서 더 음식을 더 먹게 되는 경우가 정말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거든요. 잡아줬었어야 되는데 그죠? 이제 비만 되고 나서 왜 먹냐고 자꾸 애를 혼내니까 자존감이 더 떨어지고 엄마 없는 데서 그렇죠. 이렇게 숨어서 먹더라고요. 진짜 그건 많습니다.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단순하게 그냥 뭐 이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 그리고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엄마와 아빠 부모님의 사랑 관심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정서적으로 뭔가 못 채워서 음식이나 먹거리를 채우는 아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약간 먹고 싶을 때 데리고 나가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놀려주면요. 그렇죠. 먹고 싶다는 의욕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때에 대해서 끼니를 먹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중간 자꾸 심심해서 먹는다거나 불안해서 먹는다거나 그래서 이게 심리적인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다른 방향으로 조금 돌려요. 그렇죠. 뭐 운동을 많이 시킨다든지 꼭 살 빼려고 운동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분산시키자는 거죠. 먹거리에 대한 식욕에 대한 어떤 막 욕구를 분산시키자는 개념으로 운동을 시키자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요즘 정말 똑똑하거든요. 그 아이들한테도 자기가 얘기를 하게 되면 지가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만 같은 경우는 진짜 아이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잘
스스로 자제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딱 잡아야 될 시기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1, 2학년 때 아이들을 설득을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어린이 어릴 때 이때 비만이 된 경우는 지방 세포 수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성인이 됐을 때도 살을 빼도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요가 심하고 더 이상 관리가 더 안 되게 됩니다. 네, 지방 세포를 일단 늘리지 않도록 어릴 때 조금 조심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책 같은 거 정말 많거든요. 동화책이라든지 아니면 정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만화로 된 책도 있고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보면서 이 부분을 서로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아이한테 또 자기가 열심히 하면 그만큼 칭찬을 하고 하면서 용기와 칭찬 칭찬 해야 됩니다. 예. 한의원에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아이가 이렇게 노력을 했을 때 그 부분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지 침치료, 약, 그다음에 그 운동요법. 노폐물이라든지 특히 이제 우리 한의원에서 제일 강조하는 열독이 이게 기운이 이렇게 꽉 뭉쳐버리게 되면 노폐물, 특히, 습열, 네, 습열. 그거 다 그게 이제 뭉쳐서 특히 이제 노폐물 열독이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위라든지 담이라든지 췌장 소화기 계통에 일단 이게 뭉쳐버리게 되면 당 대사 이상이라든지 식생활 습관이 변화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살이 쉽게 찌는 체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들한테도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아이가 많이 먹고 적게 먹고도 차이 상관이 있겠지만 항상 들어가는 것보다 나가는 게 적으면 이제 무조건 안에서 차이게 되면 그 살이 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해결해 주면서 아이가 먹거리라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더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배설이 중요하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똥도 잘 넣어야 되고 소변도 잘 되고 땀도 적당히 그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비만을 조금 예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약간 순환의 문제, 그러니까 기체적인 문제로 저희가 한의원에서 접근하면서 아이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중에서 너무 위장의 열이 수변이 많아서 입이 달달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뒤돌아서면 배고파한다는.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정서적으로도 아무 지금 문제가 없는데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할 때는 위열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위장의 습열을 내려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 입맛이 너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또 많이 나는 것도 아닌 중간 상태. 선생님 이제 아이가 식욕이 안정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안 먹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화비만이 힘든 겁니다. 못 먹게 막아줄 수만은 없고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먹게 하면 비만이 치료가 안 되고 그래서 위장의 열을 잡아주는 효과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아마 소화비만에는 상당히 효과를 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의원들이 접근을 하거든요. 어른들은 무조건 못 먹게 하고 어른 치료는 그렇게 하지만 아이들은 못 먹게 해서는 또 안 되고 또 너무 많이 먹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약을 쓰더라도 뭐 포만감을 일으킨다든지 식욕을 돋는 약을 그건 어른 치료죠. 어른 치료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이들은 또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제공을 하면 그게 원래 먹거리에 식이섬유 제공하면 배가 금방 불러오기 때문에 성인 비만 치료는 그렇게 하죠. 뭐 가루를 타서 먹는다든지 해서 배를 포만감을 생기게 하는데 아이들이 포만감이 자꾸 생긴다거나 하면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소화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배에 가스 차고 그리고 숙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또 야제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주는 부분도 아이 치료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적절히 조화를 맞춰서 아이의 소화비만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머님들도 이 유튜브를 보시는 어머님께서 우리 아이가 좀 뚱뚱해요 하는데 자꾸 그 다이어트 식품을 주시면 안 되고요. 안 돼요. 적절히 먹이고 위열이 해결이 안 될 때는 한의원에 가까운 아이 전문 한의원에 조금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운동요법을 겸하시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소화비만의 이게 문제점과 중요성과 앞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 시간에는 좀 실질적인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운동요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궁금한 육아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겠습니다. 예. 육아는 한방.